이제 헌법적 절차에 따라 대통령의 파면 여부는 헌법재판소가 결정하게 됩니다. 헌법재판소의 시간이 시작됐습니다. 헌재는 180일 안에 대통령 파면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8년 전엔 91일 걸렸습니다.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고 무조건 탄핵이 되는 건 아닙니다. 탄핵 결정은 대상자를 공직으로부터 파면하는 것이지 형사상 책임을 묻는 것은 아닙니다. 탄핵의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이 부분입니다. 피청구인의 법 위반 행위가 피청구인을 파면할 만큼 중대한 것인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의 법 위반 행위가 헌법 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파급 효과가 중대하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고 할 것입니다. 법 위배 행위가 헌법 질서에 미치는 영향과 대통령을 파면했을 때 얻는 헌법 수호 이익을 따져서 결정을 한다는 거죠. 자, 이틀 전 담화를 미루어 보면 대통령은 계엄 선포가 통치 행위였다고 변론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이게 헌재에서 통할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헌재 얘기를 하기 전에 일단 권한 정지가 됐기 때문에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강제 수사를 대통령에 대해서 하기가 좀 더 수월해진 겁니까?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보세요? 아무래도 그렇죠. 그러니까 대통령에 대해서 우리 헌법상의 제한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사안이 내란죄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이 적용 안 되는 범죄라서 현직 대통령으로서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수사나 기소가 가능한 사안입니다만 어떤 강제 수사를 하는 데 있어서의 가장 큰 걸림돌은 특히 대통령실이나 대통령에 대한 수사에서의 가장 큰 걸림돌은 국가 안위 내지는 국가 안보상의 문제 때문에 압수수색도 제한되고 이런 게 가장 크거든요. 예. 근데 지금은 직무 정지된 상태잖아요. 그래서 강제 수사에 대한 제한은 사실상 없어진 것으로 볼 수 있고, 그래서 제가 보기엔 지금 경쟁적으로 수사를 하고 있는 검찰이나 경찰, 공수처는 경찰하고 같이 하기로 했으니까요. 그래서 수사기관들 간에 서로 내란숙의 피의자 윤석열에 대한 신병 확보 경쟁을 하지 않을까. 신병 확보 경쟁이요. 예, 경쟁적으로 수사를 하는데 지금 결국은 내란 수계라고 적시돼 있는 그렇죠.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 그렇죠. 혹은 신병 구속. 확보라는 예. 거는 이제 체포를 의미하는 거죠. 예. 체포와 구금. 그래서 빠르면 내일도 가능한 상황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동의하고요. 제가 만일에 수사부사장이었다면 오늘 그 소추 의결서를 들고 한남동 가지 않았습니까? 네. 저는 그 뒤를 따라가서 바로 긴급 체포했을 겁니다. 제가 수사부사장이었다면. 예. 왜냐하면 온 국민이 증인인 사건입니다. 그리고 중대한 내란 사건이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전용기 이륙 소동에서 알 수 있듯이 지금 윤석열 씨는 언제든지 도망갈 수 있다라고 대부분의 국민들이 보고 있습니다. 완벽한 긴급 체포 요건에 해당됩니다. 예. 자, 다른 두 분 의견도 마저 들어볼게요. 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마당에 더 이상 사실은 이 탄핵으로 직무가 정지되기 전에도 지난주에도 빨리 긴급 체포해서 수사 받아야 된다라는 얘기가 그 국민 대다수의 의견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더군다나 이거는 불소추 특권 예외 조항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내란의 수괴 혐의가 있는 자에 대해서 왜 이렇게 놔두느냐라는 그런 원성의 목소리가 자자했었죠. 그래서 저는 한시바삐 빨리 체포해서 제대로 수사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헌재에서의 탄핵 심판은 심판대로 가는 거고요. 또 이 내란 혐의에 대한 또 이 형사법적 그 수사는 동시에 진행이 돼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서둘러야 된다. 그리고 대통령실이나 관저 등에 대한 압수수색도 동시다발로 빨리 신속하게 진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보여야만 이 수사기관의 진정성이 더 보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로만 지금 경쟁하고 있는데
그래야만 제대로 수사하는구나라고 국민들이 조금 인정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일반 특검이 출범하기 전에 말입니다. 예.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직무 수행하고 있을 때와 대통령 직무 정지됐을 때와 아마 수사기관이 갖는 뭐 중압감 이런 것들은 많이 다르겠죠. 그리고 여러 가지 뭐 관련 증언들이 나오는 속도를 고려한다면 수사는 굉장히 빨라질 것이라고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이 가진 방어권 역시 보장돼야 하니까 그것은 수사기관과 또 재판부 이런 뭐 전체적인 사법 체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수사 속도가 빨라지는 건 어쩔 수 없지만 그 내에서 윤석열 대통령도 잘 대응해야 되겠죠. 예. 자, 수사를 많이 했던 검사 출신의 김용남 의원은 빠르면 내일도 체포할 수 있다라는 의견을 주셨고 지금 검찰, 경찰이 경쟁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누가 먼저 신병을 확보하느냐에 대해서도 역시나 경쟁적으로 나설 것이다라는 게 여러분들의 의견이네요. 자, 그렇다면 이제 탄핵 심판으로 가겠습니다. 일단 180일 이내에 결론을 내야 되는 건데 과거에 보면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60여일 걸렸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90여일 걸렸죠. 그래서 이번에는 어떨 것인가인데 이번에는 사안이 그때보다 복잡하지 않고 굉장히 단순하다라는 의견들도 꽤 있어요. 그렇습니다. 사실 그 최서원 씨의 케이스의 경우에는 국민들이 뭐 동영상 한두 개, 그다음에 그 태블릿 PC가 발견되고 나서 이후에 이제 폭발적으로 이게 이루어졌었는데 수사든 뭐든 진척을 이루었는데 이번 케이스는 너무나 클리어합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명확하고요. 그리고 12월 3일 밤에 온 국민이 5천만 국민이 그 장면을 계엄군에 의해서 국회가 이 짓밟히는 이 순간을 다 같이 목격을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증인이 5천만인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실 헌재가 이거를 뭐 이를테면 석 달, 두 달 끌 이유도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헌재에서도 그 문영배 권한대행이 신속 공정하게 빨리 결론 내리겠다라는 입장을 오늘 저녁에 밝힌 바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만큼은 시간을 뭐 길게 끌 이유도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헌재에서 뭐 모든 이 증거와 이런 거에 입각해서 공정하게 신속하게 얘기하신 대로 결론 내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가안전보장회의를 개최했습니다. 군 통수권을 이양받은 뒤에, 이양이 아니죠. 직무대행으로서 받은 뒤에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즉시 개최했습니다. 자, 쟁점이 복잡하냐 아니냐에 대해서 큰 이견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문제는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정치적 불확실성을 빨리 해소시킨다는 측면에서는 헌법재판소가 이른 시기에 결론을 내려줬으면 하는 바람은 갖고 있는데 과거와 달리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법리적으로 다퉈보겠다는 의지가 굉장히 강합니다. 네. 2017년에 탄핵 재판이 이루어졌을 때는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 사실 적극적인 방어권을 행사하기 어렵다고 봤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윤석열 대통령이 뭐 마음먹기에 따라서는 뭐 이재명 대표가 했었던 것처럼 재판 지연과 관련한 여러 가지 행동들도 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전 뭐 180일 이내에 이걸 결정해야 하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는 윤석열 대통령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방어권 행사에 나서고 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런 생각들은 할 수 있는 거죠. 대통령 선거가 조금 늦춰지면 좋겠다라는 것이 우리 당을 지지하고 있는 사람들의 생각이니까 그런 의지를 반영해서 가능한 한 적극적으로 방어권 행사하고 이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늦어질 수 있도록 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는 헌법재판소가 어떤 정치적 불확실성 해소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 지점에서 한 가지 그 잘못 알고 계시는 게 있는데 형사 재판의 경우에는 피고인 출석이 필수적으로 요구가 되는 거고요. 탄핵 심판에서는 그렇지는 않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피고인이 누출고 싶어도 누출 수가 없다는 점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예. 자,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목요일 그제죠. 대국민 담화를 하면서 저를 탄핵하든 수사하든
저는 이에 당당히 맞설 것입니다. 이런 입장을 밝혔고요. 그 뒤에 언론 보도를 보면 본인이 직접 변론 요지서를 작성하는 방안까지도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본인이 스스로 변론에 나선다. 결국 지난 목요일에 담화를 되풀이한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게 제가 만약에 그 변호인이라면 말릴 거예요. 본인이 직접 어떤 변론 요지서를 한다든지 헌법재판소에 출석해서 뭐 물론 한 번 이상은 출석해야 되겠습니다만 본인이 직접 재판에 있어서 자기 변론을 하는 거는 글쎄요, 어떤 법률가로서의 실력의 차원에서도 좀 문제가 있어 보이고, 그리고 지난 목요일에 담화와 같은 내용을 또 반복한다고 하면 헌법재판관들로 하여금 탄핵의 필요성 내지는 시급성에 대한 그 경각심을 한 번 더 일깨워주는 효과 이외에 다른 어떠한 예. 유리한 점이 있을까 매우 의문시되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변호인이라면 극구 말리겠습니다. 네. 법관 출신으로서 드리는 말씀인데 사건을 말아먹는 지름길이 될 겁니다. 본인이 직접 예. 자신의 사건을 변론하면 사건을 본인 입장에서 좋지 않은 쪽으로 하는 지름길이 될 것이다. 예. 아니 저희 같은 그 법률 전문가 입장에서도 보더라도 12.12 담화문이나 오늘 그 마지막 탄핵 가결 이후에 5페이지짜리 입장의 실력을 보건대 그렇게 해서는 아마 당장 일주일 안에 결론 내려야 되겠다라는 그런 시그널을 주는 게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예. 어떻게 그렇게 마지막까지 이렇게 무도하고 용감한 생각을 하는지 정말 다시 한번 이해할 수 없는 인물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자, 김영현 의원께 이걸 꼭 질문드리려고 했는데 헌법재판소법 제51조를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탄핵 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 재판부는 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란 혐의와 지금 위법 위헌적인 이런 계엄령 선포에 대한 기소가 이뤄지면 그러면 탄핵 심판이 끝났을 때는 재판부가 그 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도 있다는 거 아니에요? 네.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해야 되는 건가요? 재량상입니다. 헌법재판소의 재량상이고요. 헌법재판소는 법원과 달리 엄밀한 증거 조사를 하기에 좀 어려운 기관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헌법재판소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조항을 둠으로써 탄핵 심판 전에 형사재판이 계류지인 경우에는 그 형사재판의 결과를 보고 탄핵 심판을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이제 규정을 둔 건데요. 이게 이제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사실 확정이 매우 어려운 사안입니다. 그 대표적인 게 손준성 검사장에 대한 탄핵 사건이 사실 확정이 어려워가지고 또 탄핵 심판을 멈췄거든요. 형사재판 보기 위해서. 그런데 이 사건은 이제 두 가지 점에서 다른데요. 첫 번째는 이 탄핵 심판이 먼저 개시됐습니다. 형사재판보다. 예. 형사재판은 기다릴 수가 없어요. 예. 형사재판 내일 기소되지 않은 이상 헌재가 빠르겠죠. 예. 두 번째는 이 사건은 온 국민이 증인인 너무나 단순한 사건입니다. 네. 그래서 사실관계 인정을 위해서 형사재판을 기다린다는 게 너무나 우스꽝스러운 일이 될 것입니다. 네. 그러면 탄핵 심판은 신속하게 이뤄질 것이고 정지될 일은 거의 없어 보인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군요. 자, 그리고 6인 체제를 좀 따져봐야 되는데 현재 6명의 재판관 뿐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파면을 하는 데 있어서 6명으로 가능한가? 일단 첫 번째, 인원으로 가능하냐? 두 번째, 가능하더라도 정당성 혹은 그 결과에 대한 승복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인원인가? 이 두 가지가 궁금하거든요. 일단 정광재 위원님. 원래 6명에 대해서 지난번에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탄핵되면서 자신이 탄핵된 것이 빨리 진행돼야 된다고 해서
이 소송을 냈었죠. 그게 인용이 되면서 네. 6명으로도 충분히 이 심사가 가능하다라고 예. 했기 때문에 지금으로선 가능한 상황이죠. 대통령이라고 예외 조항이 될 수 없으니까. 근데 관건은 그거잖아요. 6명 모두가 탄핵에 찬성해야 하는데 윤석열 대통령도 지금 법리적으로 다투겠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 6명 모두가 자신을 탄핵시키는데 찬성할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일말의 희망을 갖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네. 그러니까 6명으로는 가능한 상황에서 지금 국회에서 추가로 3명을 선임하겠다고 추천했잖아요. 그런 부분들까지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원래는 심리를 개시하기 위해서는 7명 이상이 있었어야 됩니다. 근데 방금 말씀 주신 대로 가처분 형태로 6인 체제에서도 심리가 가능하다는 헌재의 결정이 있었기 때문에 심리의 개시는 가능하다고 보이고요. 근데 탄핵의 최종적인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는 9인 체제가 이른바 완전체로 다 구성된 상태에서 탄핵 여부의 결정을 하는 게 맞겠죠. 그리고 지금 국회 추천목 3명이 공석이었던 상황인데 이번에 비상계엄 선포 사태가 일어나기 전에 국회 추천은 이미 이루어진 상태였습니다. 예. 여당목 1명, 야당목 2명. 그래서 이거는 대통령 권한 대행 체제에서 이제 지명 절차가 진행되고 국회에서도 빨리 인사청문회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돼요. 그래서 원래 이달 23일쯤 열릴 거로 예정되어 있던 인사청문회를 18일 정도로 당기겠다는 게 민주당의 계획이라고 조금 전에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쯤에는 아마도 헌법재판관 9명이 주말까지는 다 임명된 상태에서 심리를 이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2016년, 17년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 8인 체제였단 말이에요. 그 8인 체제는 위헌적이다, 불완전하다, 그리고 8인으로는 탄핵 심판할 수 없다. 이런 이른바 불복 논리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제기가 됐어요. 광장에서도 제기가 되고 탄핵을 반대하는 쪽에서. 그래서 이번에는 6인이기 때문에 더 그런 불복 심리들이 광장을 통해서 거짓 정보 혹은 과장된 왜곡 정보로 떠다니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우려와 걱정을 완전히 불식시키기 위해서 오늘 탄핵안 가결 이후에 국회의장께서도 이달 안에 헌재 재판관 3명에 대한 추가적인 어떤 인사를 마무리한다라고 입장을 낸 바가 있고요. 또 민주당에서도 또 뭐 같은 생각이기 때문에 다른 야당도 마찬가지고요. 이거는 서둘러서 12월 안에 이 인사를 마무리를 하고 헌법재판관 9인을 완전체를 만드는데 아마 속도를 낼 것 같고요. 네. 특히 이제 내년 4월 18일이 문영배, 이미선 이 재판관 2분의 또 임기가 종료가 되거든요. 예.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마 또 그 임기 종료되기 전까지 좀 속도를 내서 아마 이 탄핵 심판권에 대해서 마무리를 하려는 그런 일정 또 노력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그러면 헌법재판관을 그렇게 3명을 국회 몫인 3명을 임명을 해야 되는데 임명은 누가 하는 거예요? 지명과 임명은 다르니까요. 예, 임명 자체는 권한대행이 해야 되겠죠. 아, 대통령 권한 대행이 할 수 있나요? 임명은? 예, 왜냐하면 할수 있습니다. 형식적인 절차여서 그런 건가요? 형식적인 절차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는 그 권한대행의 권한이 어디까지인가에 대해서는 이제 논란이 있는데 이 사안은 이제 논란이 될 수 없는 게 대통령이 권한을 적극적으로 행사하는 게 아니라 형식적인 임명권을 행사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소극적인 권한 행사라서 충분히 가능하고 또 실제로도 그 박근혜 그 정부 탄핵 때에 그 황교안 권한대행이 이선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한 사례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일반 장관과 달리 장관은 국회 동의가 없어도 그냥 임명할 수 있잖아요. 대통령이. 권한대행도 마찬가지일 텐데 그런데 헌법재판관은 국회에 인사 표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본회의에서 표결 절차를 통해서 통과가 되어야만 이게 그 절차가 마무리가 되는 거라서 국회에서 청문회 통해서 표결을 통해서 통과가 되면
권한대행은 형식적으로 그걸 제가만 하면 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2017년에도 황교안 대통령 직무대행 체제에서 그렇게 임명한 선례가 있기 때문에 저도 국회에서 추천하면 그것을 그 한덕수 국무총리가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 직무대행이 그것을 임명 안 할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9명이 될 가능성이 있죠. 그렇게 되면 이제 6명 넘어야 하는데 그 상황에서도 어쩌면 대통령은 지금 그게 충분히 다툼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자신이 법리적으로 다퉈보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까지는 알고 있습니다. 예. 참 국가적 불행한 사태로 인해서 8년 만에 이 밤에 저희가 헌법과 법률을 논하고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시청자들께서 머리가 많이 아프실 것 같은데 그래도 이게 중요한 문제여서 따지고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국회 목세 헌법재판관들이 다 진용을 갖추면 꼭 이렇게 나누는 게 이제 합리적인지 모르겠으나 이른바 진보 혹은 중도 보수의 비례는 어떻게 됩니까? 비율은? 대략 5대4 정도로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요. 네. 제가 보기에는 그거는 큰 의미는 없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안에 있어서는 탄핵 사유의 중대성과 명확성이라는 그 관점에서 헌법재판관들이 판단을 할 것이고 자기가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될 때 누가 자기를 추천했느냐 또는 임명했느냐는 크게 그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지 않을 것으로 저는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2017년도 3월에 당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결정이 만장일치로 나왔는데 그때 예. 당시에 헌법재판관 중에 한 명이 누구였냐면 지금 안창호 인권위원장이 헌재 재판관으로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인권위원장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만 뭐랄까요? 굳이 진보 보수로 나눈다고 하면 완전한 보수 내지는 극보수라고 칭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그런 성향을 갖고 있는 분입니다만 그때 탄핵에 대해서 찬성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거는 헌법재판관들이 본인의 어떤 성향 내지는 누가 자기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해 줬느냐 그거에 어떤 결부돼서 결정을 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오로지 법률과 헌법과 양심에 따라서 판단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보죠. 자, 마지막으로 네 분께 질문을 드릴게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총 91일 걸렸어요. 탄핵 심판이 마무리되고 파면되는 데까지. 이번에 얼마나 걸릴까요? 김영애 의원님. 저는 1월 말쯤이면은 그 탄핵 그 심판 결정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1월 말이요? 그럼 예, 한 달여네요. 예. 왜 그러냐면은 일단 그 헌법재판관 구성은 이제 올해 말쯤이나 돼야 될 것 같은데요, 정식으로. 그러면은 이제 1월 초부터는 그 이 일을 시작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탄핵 사건 중에서 또 가장 심플한 사건입니다. 네. 그리고 법리도 그렇게 그러니까 아주 쉬운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만약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다른 사건을 제쳐두고 이 사건을 우선적으로 처리를 한다면 저는 이 사건이 한 달 이상 걸릴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그건 우리의 희망, 소망 같은 건데요. 현실적으로 좀 보면은 1월 또 설이 빨라가지고 1월 말 그 즈음에 있어요. 그래서 예. 저는 1월은 좀 넘길 것 같고요. 다만 박근혜 국정농단 사태 때와 같이 석 달 그 정도까지 걸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저는 한 2월 말 정도 2월 말이요. 정리가 되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예, 법원은 통상 휴정일이 있는데 헌법재판소는 긴급하게 이제 심리에 들어가겠다고 했으니까 설에는 쉬겠죠. 아니면 설에도 일할 수도 있고요. 설에도 일할 겁니다. 제가 헌법재판소 2년간 근무했었는데요. 예. 이런 사건이 있으면은 TF를 꾸립니다. 예. 그래서 헌법연구관들 한 3분의 1 정도는 TF팀에 넣어서 그때는 휴일도 없이 일을 하거든요. 예. 지금 국가가 지금 이 지경인데 그 설에 쉴 수 있겠습니까? 김영현 판사 시절에 헌법재판소 파견 나가서 예. 휴일에 근무하셨군요. 예. 예. 그러면 설에도 근무하면 빨라질 수 있다.
그래서 과거 탄핵 재판 과정에서 걸렸던 기일들을 참고할 수밖에 없겠죠. 노무현 전 대통령이 63일 걸렸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91일 걸렸으니까 뭐 그 즈음 뭐 그러니까 2달에서 3달 사이인데 그럼 2달 반 정도 되지 않을까? 물론 뭐 민주당에서는 굉장히 하루라도 빨리 받고 싶겠죠. 그런데 저는 마지막 기회니까 말씀드리자면 그만큼 이재명 대표에 대한 2심 판결도 빨라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11월 15일에 1심 판결이 있었으니까 대법원장이 3개월 안에 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2월 15일이거든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선거법 위반 판결도 2심 판결도 빨리 나오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예. 저는 2월 중에 최종적인 결정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우리가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이 이루어지면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러야 되기 때문에 2월 초순에 결정이 나오면 4월 초순이 대선 일자가 될 거고 2월 하순에 나오면 4월 하순이 대선 선거일이 될 텐데 그래서 저는 빠르면 벚꽃 대선, 늦으면 장미 대선 예. 이렇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분 말씀 잘 들었고요. 오늘 다양한 분석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평일에 뵙죠. 주말에는 이제 그만 뵙고요. 고맙습니다. 예.